오늘은 좀 핵심적인 내용을 볼 텐데, 어, 지수함수에서 우리 파악해야 될 데이터는 80페이지 보시면은, 어, 정역, 지역, 정근선, 뭐 항상 지난 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유형별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요. 사실 가장 큰 핵심, 그러니까 정근선도 이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데, 지수 로그 함수 결국에는, 지수 로그가 결국엔 같은 맥락이잖아. 2의 3승이 8인 게 로그 2의 8이 3인 것처럼.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의 가장 끝판왕 본질은 바로 밑입니다. 밑. 어, 이거 이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지수 함수 그래프,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다 그려지는데요. 되게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은데, 포인트가,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잘 해갖고 하면은 서로 겹쳐지냐, 겹쳐지지 않느냐가 이제 핵심 퀘스천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돌려놔서 막 제각각인 걸로 보이지, 밑이 같으면 무조건 다 겹쳐지거든요. 밑이 다르면 죽었다 깨나도 안 겹쳐지고 한 점에서 만납니다. 네.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전 일치가 될 수 있냐 없냐 일단 그게 이제 핵심 물음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또 지수 로그 함수가 이제 수능 스타일로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자, 지금 미리 이제 인트로를 깔아보면은 자, 꼭 그래프를 절대값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이렇게 좀 내려갔던 거를 이렇게 꺾어 올려서 이런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움직이는 상수함수 설정을 되게 많이 해요. 상수함수가 y는 k야. 그래서 y가 k 값에 따라서 만나는 이제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함수를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절대값으로 꺾어 올린 이 그래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난 지금 힘들고 서러워 죽겠는데 이런 설정까지 한다고인데 계속 보다 보면은 뭐야 너 복붙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빵 개, 갑자기 한 개, 잠깐 한 개 스테이 두 개. 그러니까 빵 개, 잠깐 한 개 스테이 두 개. 여기는 색칠. 그 다음에 두 개로 한동안 이어지다가 그 두 개로 한동안 이어지다가 점근선에서 갑자기 또 한 개로 뚝. 그 다음에 한 개로 계속 이어지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여기 한 개로 뚝 이렇게요.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그래프 갖고도 또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또 이 그래프하고 무슨 뭐 어떤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교점의 개수를 갖고 막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는 식인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설정, 저기 뭐야, 절대값으로 거의 웬만하면 절대값을 가해요. 왜냐면 절대값이 약간 학생들 저기 좋아 죽는 발작 코드거든요. 그래서 저 설정을 되게 많이 하니까 자의에서도 아마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게 우리한테 이제 만연한 문제라는 거 그걸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 이거 그리는 거는 우리 어차피 뒤에서 많이 할 거니까 의미 없고 1번 했고요. 그래서 2번부터 볼 건데요. 2번에 이제 유형의 주제가 뭐냐면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허용할게. 겹쳐지는 거 찾아봐. 이 문제거든요. 여기 다 지수함수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찐으로 나오려면은 로그 함수도 막 섞여서 나와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확장시켜 볼게. 사실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 문제의 풀이를 내가 딱 한 글자, 단어 한 글자로 마무리 질 수 있어요. 밑. 풀이 끝입니다. 밑이 같으면 겹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설명이 너무 무책임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얘기를 하자면, 진정한 밑. 자, 진정한 밑이라는 말을 왜 붙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지수 표현식에서 밑 이러면은 사실상 이런 놈들이 있어요. 자, 2의 2x, 2의 x. 자,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거든요? 근데 내가 말한 진정한 밑은 이렇게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진정한 밑은 뭐냐면은 지수함수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수 x가 1인 거를 그 개수가 1인 거. 이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개수 갖고 장난질하지 말고 개수가 1인 것만 맞춰져 있으면 y는 이러고 말고 다른 거 이제 거듭 제곱 장난질 없으면 이거는 이제 그걸 진정한 미수로 보면 돼요. 진정한 딱 한 문장으로 설명 끝낼게요. 진정한 미시 같으면 평행 대칭 이동이라는 투투를 이용해서 무조건 100% 겹쳐집니다. 끝. 네, 이거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오류가 하나라도 있는지 보세요. 자, 그런데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거 하나 소개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뭐 2의 x인데요. 여기 3이 곱해져 있는 요런 게 있고요. 여기 2의 x인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어요. 아니 이러면 좀 덜 헷갈리니까 자, 뭐 이런 거 혹은 여기 7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얘네 둘은 그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아니 더 좁게 평행이동 이용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거냐 아니 yes or no? yes입니다. 이상하죠? 예. 그게 왜 그런지 왜 낚일 수밖에 없는지 내가 낚일 걸 기대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맞출 거면은 당연히 굳이 사족처럼 짚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지수 밑에 있는 밑이니까 자, 내 말이 먼저 처음 내가 공표한 말이 틀린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시켜 드리고 갈게요. 진정한 밑이 각각 2니까 네, 이거는 겹쳐진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보여드리죠. 보여드리면은 너무나 허무하게 이제 탄식이 터질 텐데 자, 3은 그냥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3의 1승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여기가 이제 밑이 죠 로그 2의 2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얘하고 자리를 바꿔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어떤가요? 여기가 이 3은 플러스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이거 아니죠? 아닌 게 아니죠. 로그도 엄연히 말해서 무리수이면서 실수예요. 실수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자, 7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로그 2에 7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친숙한 숫자는 아닐 뿐이지 평행 이동만으로 다 쇼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자, 지수함수에서 앞에 곱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니까 요거 진짜로 많이 낚입니다. 진짜 정말 뒤지게 많이 낚여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이렇게 말해도 낚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두 갈씩 수업 네,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습할 거는 요거는 진짜 그냥 맛보기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이제 요런 것들이에요. 그럼 로그가 되는 경우를 봐볼게요. 선생님 지수하고 로그하고 다른데 로그에서도 밑이요? 자, 지수에서 밑이 정리하면 로그에서 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랑 이제 친구 먹을 로그를 뽑아줘 볼게요. 로그 2에 뭐 x 플러스 이렇게 뽑아줘 봤습니다. 얘네들을 지금 정리해보면 밑이 2인 게 지금 인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x니까 이제 뭐 대칭 이동 인정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야. 절대값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밑이 x의 개수가 1일 때니까 그럼 2분의 1하고 2하고 다르면 뭐 그거 다, 그럼 또 이제 저기 안 해도 되니까, 어, 좀 내가 단어를 좀 잘 골라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역수까지는 인정. 네, 이런 좀 별칙 조항을 넣을게요. 역수까지는 인정. 그러니까 지금 얘만 왕따인 거예요. 얘는 4잖아요, 밑이. 쟤는 혼자 공률이 실제로 다릅니다. 다른 애들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꼬아놓고 이렇게 이동시켜놓고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라면 똑같은 막대기예요. 얘는 혼자 더 많이 막 휘어있고 그렇게 생긴 녀석인 거예요. 근데 얘도 여기 있는 3명의 인싸들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왠지 봐보시면 이거 뒤에 가서 이제 로그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포괄적인 수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묵직한 본질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자, 미치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봐봐. 얘는 요것만으로 우리 역함수도 내킨 김에 해보죠. 바로 로그 함수 단원이긴 한데요. 자, 역함수는요. 역시 또 그 개 본질 밑입니다. 밑.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밑으로 시작한 단원이에요. 단원 제목 밑. 자, 그 XY 평행이동
문자만 바꾸면 돼요. x 거는 y가 가져가고 y는 x가 가져가고 이건 마이너스 1만큼 y가 가져가서 네, 요거 평행 저기 뭐야 이게 역함수 바로 구한 겁니다. 밑은 본질은 바뀌지 않아 평행이동 뒤집어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뭔가요?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되니? 2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역함수 구하고 나서 y축으로 평행이동 1 하면 2x랑 겹쳐짐. 자, 아니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하고 나서 역함수 구하면 y는 2x승이랑 겹쳐짐. 그래서 본질적으로 평행 대칭 이동으로 겹쳐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수함수도 사실 그 지수 갖고 장난질 할 곳이 많기는 해요. 내가 3이라는 숫자로 장난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밑이 2인 것처럼 3이 여기서 이제 장난질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장난질을 할 만한 위치가 조금 마땅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 여기 뭐 2, 3, 4 뜯어낼 수도 없고 뭐 y를 굳이 3분의 1승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진 않으니까요. 자, 이상함이 감지가 되죠. 통상 이렇게 y는 이렇게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내가 처음에 이 설명한 발문대로 x계수가 1인 거 맞추고 역수까지는 봐줄게. 역수까지는 평행 대칭 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진정한 밑을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로그는요. 저런 장난질을 할 곳이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가 3이라는 숫자로 장난질을 할 건데 잘 보세요. 3이 여기 있는 3이 요로 가면 3분의 1승으로 이렇게 숨어버릴 수도 있고 요로 가면 3승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고 요로 가면 3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조금 로그는 그 진정한 밑을 보기 위해서 일단 장난질하는 그 구멍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요. 구멍을 틀어 막아 볼게요. 자, 여기 1로 틀어 막으세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여기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갖고 장난질하는 거 저렇게 자꾸 이렇게 막 옮겨 다니면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여기 다 1로 맞춰주려면은 결국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애를 얘로 다 그 찐으로 그 엑기스를 모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묵직한 본질을 갖고서 푸는 거랑 두루뭉술하게 논리를 이해하는 거랑은 이제 차이가 크겠죠. 겹쳐지는 곳을 고르면 자, x의 개수가 1일 때 앞에 곱해지는 거 괜찮다고요. 평행 이동이라고요. x축 방향에 마이너스 곱해지는 거 대칭 이동이고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이렇게 약속합시다. 사실 x축 대칭은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통상 y만 깔끔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여기다 붙은 마이너스는 그냥 우리 y에 붙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할게요. 그것만 하나 짚고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디귿 빼고 모두 이제 겹쳐지는 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5번을 보시겠습니다. 음. 자,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제 gx가 됐는데, 네, gx가 됐습니다. 근데 그 a점이 이제 a 다시 이동했는데 x좌표가 이제 이만큼 이동한 거죠. 아, x좌표 양의 방향 이만큼 이동했구나. y는 이제 n만큼 이동했구나.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평행 이동이 끝난 gx라는 함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걔가 0,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n의 값이 나와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매우 쉬운 발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을 봐보시죠. 거듭제곱 표현식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 x축 평행 이동입니다. x축 평행 이동. 오케이? 아시겠죠?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후 y는 x가 아니라 원점이에요. 그래프가 따라해보죠.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y, 여기는 3의 마이너스 x인데 그 상태에서 2,3의 방향 x 대신에 2 네, 플러스
여기. 자, 이런 건 이제 마이너스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3의 방향이니까 이게 y-3을 대입해 보시면 그 어떻게 되죠? y-3을 대입했어요. 그냥 이렇게 뭐 대입한다고 쓰죠. 네.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6을 지난대요. 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1이 돼서 3a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9가 돼서 a는 3이 나오게 되죠. 우리 점근선 다시 한번 언급해 볼까요? 평행 대칭 이동이 막 와와와와 이루어졌어요. 예, 평행 대칭 이동이 막 와와와와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점근선과 치역을 잃지 않는 방법 보여드리죠. 점근선은 항상 이제 금지된 상황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유리함수의 경우 이 녀석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점근선이 x는 3이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자, 그러니까 x가 3이면 이제 분모가 0이 되니까요. 예, 그것처럼 지금 어떤 양수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이런 지수함수에서 네, 얘는 양수에서만 정의가 됐습니다. 일종의 북한으로 생각하면은 띄워놓는 게 허용되는 게 이렇게 양수에서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수나 0을 건드리면은 이제 불법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0을 건드리는 그 삼파선을 받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그 0은 바로 점근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0이 될 때. 네. 자, 그래서 78번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부호 반대로 이렇게 Y축 방향으로 B만큼 Y 대신에 Y-B니까 플러스 B. 아까처럼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가장 원론적으로 Y 대신에 Y-B를 대입하시면 되겠고 네. 근데 얘가 두 가지 단서가 있어요. 정근선이 마이너스 2라는 것과 0,0을 지난다는 거. 그러니까 뭐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다?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2에서 무언가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치역을 갖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거듭제곱 표현식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네,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0,0을 지나면 a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0이에요. 2에 이거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 a는 1이죠? 네, 이렇게. 자, a는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니까요. 두 개 빼시면 이제 3이 나오는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죠. 자, 4번입니다. 그 4번, 3번 했죠? 네. 자, 4번입니다. 자,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에서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는 항상 비교 대상이 원점이라고 했었죠. 네. 자, 이 녀석이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그래프 개형이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이죠. 이 녀석의 일사분면은 어디예요? 여기를 안 지나야 되는 거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되죠?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죠. 원점을 기준으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일 경우에는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4사분면을 피할 수 있겠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3-k라는 값이 0에서의 함수값인데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같은 거 허용되고 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3보다 크고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이제 프리뷰를 줬던 2번 문제인데요. 바로 절대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웬만하면 되게 많이 계산시켜서 말씀해 드릴 텐데,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절대값 정말 많이 나올 거고요. 아니, 그냥 냅둬도 되는데 굳이 절대값을 쓰게 해요. 수학도 그렇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근데 절대값이 저거를 이제 정형화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그 매운맛 코드인데요. 정형화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면 사다리 차기 코드입니다. 난 했는데 너네 못 풀었니? 내가 올라갈게. 약간 이렇게 되는. 자, 저 절대값 없을 때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죠.
증가하는 개형이고요. 우리 항상 지나는 점은 언제 그려진다고 했죠? 지수가 0일 때. 그래서 0,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네. 그래서 정근선은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지나는 녀석인데 저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는 턱주가리를 싸잡아서 올리는 거죠.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근선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3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3으로 이렇게 말이죠. y는 k 32점에서 만나는 k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k의 기준점은 바로 star 1, star 2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뭔가요? 그 0일 때니까 x가 1일 때죠. 아, 이게 정수 k. 그러니까 f는 0일 때고요. k가 0보다 커야지 2점이죠. 0일 때는 1점이니까. 네. 그 다음에 점문선일 때가 3인데 3보다 작아야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요 판단. 핵심 판단을 물어봤습니다. 자, 점근선 힌트. 점근선은 가까워지지만 도착하지 않는 선. 그 선이 바로 3이에요. 그러면 3에서는 2점에서 만나는 선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3점이에요. 안 만나요. 네, 3 포함하지 않아서 네, 1, 2만 들어가서 정답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발전 문제 보고 넘어가 볼게요. 발전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빨간색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요. 여기 x가 3이니까 y 값은 3 루트 3이겠죠. 정삼각형은 이제 60도, 30도로 삼각비를 쓰시면 되는데 1대 루트 3을 쓰시면 여기가 9입니다. 따라서 여기 좌표가 10이죠. 자, 무게중심의 x좌표를 물어봤어요. 무게중심의 y좌표는 일단 0이랑 뿔 마니까 0이고요. x좌표는 3, 하나, 3, 둘, 12. 그래서 18 나누기 3 하면 6.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입니다. 무게중심의 그 좌표는 각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시는 거죠? 네. 다음 걔는 왜 이렇게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A의 Y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딱 이제 지수함수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포인트인데 그래프가 뭔가 친숙하지 않고 너무 약간 랜더믹하게 그려진 것 같은 인상이 줘요. 막 여기도 막 이렇게 막 좁아져 있고 그래서 그걸 많이 쪼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5의 x하고 7의 뭐 x-1 이런 식으로 밑을 생판 다르게 두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낼 수 있는 그 요소가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뭔가 관련이 있어야지 그 관련 있는 걸 물어보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압니다. 어. 네, 여기 같은 경우에 밑이 똑같아요. 밑이 똑같으면은 그리고 찐 밑이 똑같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얘를 적당히 오른쪽 끊기면은 이렇게 겹쳐지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이제 3만큼 일어난 거니까 요 점이 요 점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두 그래프의 관계를 아니까요. 네. x좌표 차이가 항상 3인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게 3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만 a라고 해보면 3의 a 플러스 1에서 3의 a 마이너스 2를 빼주면 그게 3이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a에서 y좌표니까 a를 여기다 대입한 이 값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요. 뭐 이제 많은 방법이 있겠는데 여기를 a 플러스 1로 만들어 주시면 내 마음대로 플러스 3을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다시 크게 써드릴게요. 얘는 잘했어. 가만히 있어. 있어 봐봐. 자, a 플러스 1을 쓸게. 야,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2잖아. 수습해 주시고 이거를 뜯어서 여기다 써주시면은 27분의 1 맞을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거 1이니까 27분의 27이니까 27분의 26이니까 26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네, 되셨나요? 그래서 26분의 8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84번을 봐보세요. 내가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그 만약에 완전 관련 없는 그래프 3개를 준다면 그 3개를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뭐 되게 고도화된 걸 물어보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그래프 보면 어때요? 토가 나오기 시작하죠. 막 무슨 거머리가 서로 엉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찐 밑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4가 곱해졌잖아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근데 마이너스 곱해졌잖아요. 대칭이동. 네. 결국에 이거 뒤집고 옮기고 하면 얘네 싹 다 일치 싹 가능이라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PQ의 이제 X좌표의 B가 1대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비례식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 P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Q의 X좌표를 이제 2A라고 둘게요. 그래프를 대입하는 게 이제 뭐 기본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은 P의 좌표를 내가 A, K 3의 A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Q의 좌표를 2A, K의 3의 2A승 쓸 수가 있어요. 근데 PQ를 지나는 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유일하지가 않죠. 자, P의 좌표를 저 마이너스 3x에 대입해 주면 A는 K의 3의 A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Q라는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의 3의 2A 플러스 8은 K의 3의 2A.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소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보이시나요? 3의 A승 곱하기 3의 A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녀석을 이렇게 대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K라는 문자를 소거시키기 충분하죠. 3의 마이너스 A승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걔는 1이죠? 네, 그렇습니다. 얘가 1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넘기시면 이거 마이너스 7이고 3의 2A승이 지금 4분의 7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 K 갖고 하는 건데 오케이 알겠어요.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3의 그 2A를 곱하게 되면 3의 A를 곱하게 되면요. 얘는 1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3의 2A가 나오게 돼요. 근데 걔가 4분의 7이죠? 네. 걔가 4분의 7K가 1이니까 따라서 K는 7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7분의 4 곱하시면은 5, 4, 20. 그래서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점을 여러 차례 대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그래프는 PQ X좌표의 관계식을 찾아서 그 표현한 역할을 했고 나머지 저 두 식에는 대입을 했던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먼저 할게요. 지수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프롤로그를 정리를 해볼까요?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이 되기도 하고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이 되기도 합니다. 두 그래프의 공통점은 바로 그 1대1 함수라는 점인데요. 그, 어, 그 1대1 함수에서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우리가 1대1 함수를 만났다면 걔는 거의 필연적으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수학2에서 배우는 용어인데 우리는 이제 연속 끊어지지 않는 함수를 주로 다루기 때문이죠. 자,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중복된 y값이 안 나오기 위해서 얘는 증가하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똥꼬를 자꾸 누가 찔러요. 네, 증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끊어져 있는 띄엄띄엄 함수가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의 y를 따로 곱합으로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의 고등 전과정의 거의 모든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 다 이런 식의 그래프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거의 1대1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증가 아니면 감소겠구나 이렇게 높은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미치 양수냐 음수냐를 파악하시고 미치 양수의 경우에는 x의 좌표가 가장 클 때 최대,
작을 때는 최소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제 그게 대소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돼서 나오냐? 이 지수에다가 또 다른 합성함수 fx를 부여해서 박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a 값의 어떤 수의 변형에 따라서 fx가 최대가 되는 상황에서 얘는 오히려 최소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최대 최소라는 그런 개념을 지수에서 한 번 하고 식 전체에서 한 번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가 끊게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은 어,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왼쪽 끝, 오른쪽 끝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최대 최소가 됩니다. 감소할 수 있는 함수일 때는 이게 더 바뀌게 되겠죠. 네, 그런 특징들 미리 이제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수 함수가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이렇게 치환하는 행동을 많이 할 건데요. 수학의 정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치환을 하게 되면 변역이라는 호랑이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무시하다가 잡혀먹는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얘를 거듭 제곱하면은 얘는 절대로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변역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변역을요. 자, 만약에 변역이 실수 전체인 어떤 x제곱 ax 플러스 b가 항상 0보다 큰 걸 원할 때는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소위 이제 붕 떠 있는 그래프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이 부등식을 열심히 그려 나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위의 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변역 제한 조건이 나온 경우에 문제의 양상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굳이 이렇게 전체가 다 뜨지 않아도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뜨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0이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 그 전설의 전학생 논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변역 안에서 가장 큰 놈보다 크면 그 군집은 다 그 녀석보다 작은 거고요. 가장 작은 놈보다 작으면 그 군집에 있는 녀석들은 그 녀석보다 싹 다 큰 거거든요. 자, 내가 전학을 갔어요. 이게 나예요. 내가 꼴찌보다 졌어요. 그럼 나 2반 꼴등입니다. 내가 전학을 갔어요. 그 반 짱을 실컷 두들겨 패줬어요. 내가 이제부터 그 반 짱입니다. 이게 이제 전학생 논리인데, 자, 그래서 선생님 근데 x가 0보다 크면은 이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됩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여드리고 문제 풀 시간 드리고 저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가 끝에가 맞습니다. 색칠이 되어야만 속값, 최대값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빵구가 뚫린 경우에도 여기서 말한 항상 0보다 크다 작다라는 거는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0이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판단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함수값이 별 1이에요. 별 1이 제로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 1은 최소값이 아닙니다. 빵꾸가 뚫려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는 거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빵꾸가 뚫려 있는 대신에 등호가 허용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실제로 그려지는 이 녀석은 여전히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등호 딜레마가 생길 뿐 꼭 최대 최소가 존재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식에서 변역이 없을 경우에는 항상 0보다 크지만 이 녀석은 치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역이 꼭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으로 전학생 논리를 사용하게 된다. 실제로 꼴등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그 꼴등의 위치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보는 방식으로 말이죠. 네. 문제로 보게 될 난이도 중다리의 문제들이고요. 중다리, 중하다리 문제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 이제 유제 다 해보고 네. 지수함수의 최대 치수를 파악할 때 제가 이제 포인트로 짚어드린 부분은 위치를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참 그 미치라는 요소가 정말 적지 않이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로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치 1보다 크니까
가장 x가 오른쪽엔 1에서 최대값을 갖고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는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렇게 등호를 포함하는 걸 패구간이라고 하고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걸 개구간이라고 하는데 개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일반 유형은 패스를 하고요. 187번 발전 문제를 봐보도록 해볼게요. 정의역 x가 이렇게 되는데 최대값 4가 나온대요. 이거 우리 유리함수에서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유리함수에서 얘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거를 리스트를 세운 다음에 뭐 모순되는 걸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한 3분의 a가 최대값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3분의 a가 된다라는 말은 얘가 뭐죠? 0하고 1 사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진리표 형식으로 예쁘게 그려보면요. 자, a분의 3이 바로 찐 밑이죠. 얘가 0하고 1 사이라면 그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3분의 a가 최대가 돼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a는 12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너 인정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는 안 되겠죠. a분의 3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여기서는 이제 2일 때 최대가 되는 거니까 a분의 3에 그 2를 대입했을 때 그 최대값이 4라는 얘기니까 a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가획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네요. 예, 양수니까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는 안 되고 플러스 2를 대입하시면은 a가 2분의 3을 보시면 어떠나요? 2분의 3이면은 여기 3분의 2가 돼서 2니까 성립이 되죠. 되는 게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여기 a가 또 10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러면은 대입하시면은 이제 6, 3, 1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양쪽 가능성에서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씩 다 모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 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합성함수의 형태인데요. 지수에 이제 합성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저거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뽑을 줄 아시죠? 네, 요거 이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1이 축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에서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축에서 많이 멀어질수록 더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요게 4니까 1이라는 최대가 나오고요. 그 2차 함수 기준으로요. 네, 마이너스 3이라는 최소가 나옵니다. 1이 여기 축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밑이 2니까 얘하고 같은 방향을 따라서 2의 마이너스 3이 최소가 되는 거고요. 2의 1승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품고 있죠? 1에서 2. 해서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플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답이 다른 거예요. 네. 이번에 합성함수죠. 근데 합성함수도 이제 헷갈림 코드 중에 하나인데 g.fs의 최대값은 27이고 합성함수는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꼭 어려울 거 많을 때 이런 얘기 하죠. 합성함수는 결국에 마지막에 행하는 함수 거거든요. 결국에 g의 최대 최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g는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역시 또 몰라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음. G가 이제 뭐 27m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X의 범위 내에서 fx의 변형을 찾으세요. 그래서 fx의 최대 최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싹 다 전부 무시하고 fx가 x인 거예요. 변형이 그 x인 거고요. 그 변형 내에서 이제 g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합성함수 말 그대로예요. fx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9, 즉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3일 때가 축이니까 지금 다항은 수에서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3에서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F1을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3에서는 지금 최소가 나와서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1에서는 저기 마이너스 2라는 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x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의 값을 갖는다라는 건데요. 저 x값에 대해서 이 문제가 그냥 이제 이렇게 단순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라지 x, 라지 x. g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6하고 2 사이일 때 최대값이 27, 최소값이 m 끝. 네. 합성함수는 결국에 함수를 수거해줬던 놈을 이제 네가 x야. 함수에서 좋았지? 이제 네가 입장이 x야. 이걸 그냥 바꾸는 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막 낫이 붙고 막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똑같아요. 추론이죠. 자, A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윤석이 A가 마이너스 6일 때가 이제 최대값인 27이 이제 될 거고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볼 경우에는 A의 이제 마이너스 2승이 최대인 이제 27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어떻게 되나? A 제곱이 27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딱 보더라도 1보다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집에 가세요가 되는 거죠. A제곱이 27분의 1이니까. 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루트 씌워보세요. 그러면 제곱해서 27 되는 거 대충 5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분의 1쯤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모순되는 걸 밝혀주는 겁니다. 선생님 A가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인지 모르는데 이게 어디서 최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순되는 거 찾는 거예요. 일단 해갖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너는 메모. 자, 최소값. 최소값은 바로 몇을 대입했던가요? 그러니까 감소함수일 때니까 4를 대입했을 때입니다. A의 4승이 바로 이제 최소값이 되는 것이죠. 근데 A가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유리수에서 아주 자유로운 연산을 보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양변을 이제 그 마이너스 1승을 하게 되면 27에 마이너스 1승이고요. 3분의 1승, 3분의 2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양변을 곱하기 3분의 2승을 해주세요. 요게 3분의 마이너스 3승인데 3분의 2승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제 그 9분의 잠깐만. A의 4승. 이제 X 4를 대입하는 게 아니지. 요걸 대입해야지. 자, 다른 건 F를 대입해야 될 걸 A를 대입했네요. 자, 얘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맥스 값을 대입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를요. 그러니까 맥스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 m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약 3분의 1승 했을 때니까 m은 3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결국에 그 가장 마지막에 하는 녀석이 그 합성함수의 최종 주인이고요. 그 이전 그 직전에 있는 애의 그 변역을 뽑으면 그 마지막 함수의 x의 변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거까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우리가 치환의 선택을 잡아야 되는 케이스인데요. 2의 x에 대한 모양이 반복돼서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자,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2의 x로 되돌려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를 할 때는 음, 그러니까 우리 전개 같은 거 할 때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복잡하니까 잠깐 치환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을 충분히 감쇄시키고 난 다음에 돌려줬던 거는 굳이 변형을 안 써도 됐는데 쓸데가 없으니까요. 얘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변형이 민감하니까요. 자, x가 0하고 2 사이니까 0을 대입하면은 그 사이에서 이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잖아요. 1부터 4까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0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하고 x 값에 의해서 t가 이렇게 변형을 갖는 거 요거 이해되실까요? 요거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조금 약간 숨 턱이 살짝 넘나요? 살짝 안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괜찮아요. 예, 단축구멍이 안 들어가면 단축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유형이 2의 x승이 반복돼서 치환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건 인정하시죠? 네. 네네네. 치환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전혀 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그냥 x가 아니라요. 그냥 2x가 또 아니라요. x는 변형이 있었던 애예요. 그래서 이 변형은 그 함수 값을 어디까지 수행할 건지 어떤 값까지 가질 수 있는 건지를 결정하는 함수에 거의 지배하고 있는 애인데 x를 어디 곳간에 가둬놓게 되면 그걸 배제하게 되면 그냥 내가 문제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조작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어. 그래서 일단 치환을 할 때는 2의 x승의 그 범위, 그러니까 x가 0하고 2 사이에서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는 1부터 4까지 변하기 때문에 그 녀석이 이제 그 t의 범위가 돼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치환이라는 건 결국에 합성함수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2x가 결과가 나온 거를 t라고 두고 그 t를 다시 어디다 대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이 바뀌지 않아요. 최종 함수 값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몰 x가 1일 때 y 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5가 나왔다. 그러면은 잠깐 x가 1이어서 t가 2라는 그, 그 무의미한 혹은 유의미한 그 징검다리를 거칠 뿐 최종 y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럼 가보죠. 그래서 방금 했던 말을 종합하면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되고요. t에 대한 변형이 나왔으니까 완벽하게 t에 관한 그냥 2차식, 평범한 2차식 중3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t-2의 제곱 빼기 4니까 빼기 3 이렇게 나와서 자, 3하고 가까운 4보다 더 먼 1에서 이제 이게 최소값이니까 2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최소값을 갖죠. 예, 이렇게 t식에서 최소값을 바로 쓰셔도 되는 겁니다. 안 바뀌니까요. 음.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x가 이제 그런 값을 가질 때 t가 그런 값을 가져서 그런 값에서 최소값이 된다. 그러니까 1에서는 최대값을 갖죠. 예,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으로 치환할 때 저희 변형만 조심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음. 여기서는 이제 3분의 1x를 치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그 녀석의 범위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것까지 해보고 정리를 보실게요. 자, 193번의 포인트는 f하고 g가 서로 순서를 바꿔서 합성했을 때 그 최대값이 같아지는 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네요. f는 다항함수고 gx는 지수함수예요. 자, 내가 그 함수의 주인은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녀석이 주인이라고 했죠? 첫 번째 녀석은 결국에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녀석은 결국에 이제 그 지수함수의 최대값을 보는 건데, 어, 각각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최대값 먼저 내가 그 고민을 해볼게요. 2차 함수입니다. 그 g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부터 2까지 또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이에요. 난해하죠. 그 다음에 일단 fs의 범위를 찾아볼까요? fs는 지금 마이너스 1과 2 저기에서 x-1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서요. 1이 축이고요. 그러니까 1에서 최대값 2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어,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을 갖는 그런 녀석이 이제 f예요. f의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인 그런 녀석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g에 대입을 할 건데요. 최대값이 같아지도록. 역시 g가 어디서 최대인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역시 경우를 나눕니다. g가 감수함수라고 경우를 나눠볼게요. 그럼 그 경우는 그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은 그 g의 최대값이 a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저쪽 경우에서 가보면은 자, g가 이제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럼 감수함수죠. 자, f를 보시면 f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1을 기점으로 1의 오른쪽에선 감소, 1의 왼쪽에선 증가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봐보죠. 자,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a의 범위. 자, 범위가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은 a의 제곱부터 a의 마이너스 1승까지. 이게 오히려 작죠? 얘가 오히려 커져? 예. 이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수긴 양수인데 음, 지금 a는 지금 0하고 1 사이니까 이쪽에 a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a분의 1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범위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쵸? 뒤에 범위가. 그럼 최대값 f는 1일 때 2죠? 요게 2라는 겁니다. 자, 요거 딱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이 문제의 헷갈린 포인트는 서로 두 함수가 서로 순서를 번갈아 가며 합성한 각각의 함수에서 최대값이 같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저런 조건을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합성함수는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녀석이 그 합성함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안에 있는 녀석은 결국에 변역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fs의 변역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변역을 찾는 거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범위 안에서요. 그러면 이제 g가 최대값이 나오는 게 2를 대입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감소인 상황 먼저 살펴보는 거고요. 그럼 a가 0하고 1 사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니까 그 저기 뭐야 얘는 이제 gx가 저거죠? 0하고 1 사이니까 얘가 이제 감수함수라서 거꾸로 통상과는 거꾸로 a 제곱이 아래 끝 a 마이너스 1이 위 끝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 이 녀석의 범위가 저기 최대값인 1의 축을 감싸고 있으므로 네, 이 최대값이 얘랑 같다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 메모를 해 두고요. 그럼 되는 게 지금 뭐가 있나요? a가 루트 2분의 1 요거 하나만 되겠죠? 자, 반대 상황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보죠. a가 1보다 크면 이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두 개 뭐 똑같으니까 a가 1보다 크면 그 fx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인데 a가 1보다 크면 2를 대입한 그 값이 최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g는 증가함수일 텐데 여기서 어, g는 증가함수일 텐데 따라서 여기서 이제 큰 숫자인 2를 대입했을 때, 즉 a 제곱일 때가 예, 최대가 되겠습니다. f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 주면요. 그러니까 gx는 x가 2일 때 증감수에서 최대가 되고요. 그러면은 어디 보자. 그러니까 gx가 자, 이런 범위를 갖죠. a가 1보다 클 때. 자, 근데 이것도 역시 그 f를 둘러싸는 그 구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아까 2였죠. 네, 이렇게 갖게 됩니다. a는 루트 2겠죠? 마이너스 안 되니까. 이렇게.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루트 2 위아래 곱해주면 2분의 루트 2니까 이거 2분의 2 루트 2니까 2분의 3 루트 2가 돼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자, 193번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한 번만. 첫 번째 포인트. 합성함수에 쫄지 마라. 합성함수는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그 함수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 안쪽에 한 애들은 결국에 그 주인의 x좌표를 담당하는 역할만 할 뿐, 다른 건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스몰 x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첫 번째 시작은 g가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냐 아니면 0하고 1 사이인 감소함수냐에 대한 분류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얘가 이제 나중에 한 증가함수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증가함수라면 x가 가장 클 때 g가 가장 클 것이고 x가 가장 작을 때 g가 가장 이제 작을 것이며 그 범위가 근사값이 이제 여기 있는 축을 포함하므로 f의 최대값은 그 축의 y좌표값을 가져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fx는 지금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fx의 변형을 구할 수가 있고 지금 g가 증가하는 거라고 가정이 돼 있으니까 그 변형 중에서 가장 최상단값을 대입하면은 최대가 나오는데 그게 얘랑 같다라는 방식을 구하는 거예요. 좀 잘 와닿진 않죠? 정리를 해보실게요. 자, 그럼 이제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맥락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수함수하고 배치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y는 이제 a의 x승에서 우리는 양수에서만 그리고 상수함수가 아닌 a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렸던 것이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이제 로그를 x, y를 바꾸신 다음에 역함수를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로그 a를 취하게 되면은 y는 이제 로그 a의 x가 나오는 걸 보면 이 a는 이 a와 같은 a로서 같은 변형을 갖습니다. 여기서 가졌던 x의 변형이 여기서는 y의 변형이 되겠고요. 여기서 가졌던 y의 변형은 여기서 x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x는 실수 전체였어요. 질소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y는 항상 0보다 커야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진수 조건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마플 특강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만약에 진수가 애초에 이렇게 나왔다면 자 x가 제곱 형태가 나왔어요. 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음수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따라서 x제곱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일단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제곱수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진수 조건이 스몰 x가 0만 아니면 된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0보다 커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정의역기랑 저기 치역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했던 거는.
그 그래프의 성격을 볼 건데요. 자, 서로 둘이 이제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는 자, 원함수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은 로그도 증가하는 함수예요. 자, 왜냐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원함수의 x분의 y가 양수라고 한다면 역함수의 x분의 y는 이제 요 값에 대응이 될 텐데요.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증가함수 여부를 같이 갑니다. 감수함수면 둘 다 똑같이 감수함수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이제 증가함수와 교점의 개수, 감수함수와 교점의 개수가 이제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도 이렇게 감수하는 내용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리함수처럼 이렇게 딱 끊기는 게 아니라면, 그, 그러니까 딱 끊길지라도, 그러니까 감수함수에서 내가 이제 한 문장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감수함수에서 이 교점이 생길 때는,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 말이에요. y는 x에서 가장 먼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y는 x에서 교점이 안 생겼는데 다른 데서 교점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로그 함수 안에서만 이렇게 나타내 놨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 디폴트를 지수 로그 위알도 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y는 x에 대한 대칭 그 말 하나로 다 그냥 접착제가 돼버리니까요. 자, 그럼 이제 로그로 바뀌었지만 이 녀석의 어떤 그래프 개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점근선 이런 걸 봐볼게요. 요소들을 봐볼게요. 진수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진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정근선, 즉 x는 2가 정근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가 2일 때를 정근선으로 해서 네. 증가하는 개형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x에 마이너스가 붙었거나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초기 위치에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 녀석이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그 지수가 빵승일 때였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진수가 1일 때입니다. 1일 때. 모든 숫자가 1이 되기 위해서는 0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x가 3일 때 3,0을 지나는 겁니다. 요거의 계산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 중에서 다음 시간에 할 거 보면은